야, 조국 전 장관의 혐의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12개입니다, 12개. 그러니까 이 검찰이요, 조국 일가 이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쭉 진행을 해왔잖아요. 오늘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했어요. 불구속 기소. 그러니까 구속하지 아니하고 일단 재판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검찰은 혐의가 12개, 조국의 유죄를 입증해 나가겠다. 불구속 상태에서 불구속 기소한 것이죠. 그 내용이 좀 알려졌어요.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도 참 많이 있더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민식 기자. 먼저 조국 전 장관이 받는 혐의 12개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조국 일가에 관한 이제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온 지 4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 의혹들이 갈래가 좀 쳐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 위조 같은 이 두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해서는 위조 공문서 행사나 위조 사문서 행사, 그리고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관련해서도 이제 수사를 벌여왔는데 검찰의 판단은 이렇게 받은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외에도 뭐 사모펀드라든지 증거 조작 관련해서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렇게 적용된 혐의가 모두 12개에 달합니다. 12개 혐의다. 야, 12개 혐의. 자, 보시죠. 그럼 부인 정경심 교수와 비교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는 지금 이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조국 혐의도 10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김민지 기자 설명한 대로 뭐 뇌물, 공직자윤리법, 뭐 증거 위조, 뭐 많아요, 혐의가. 제가 일일이 다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단 조국 전 장관 12개 혐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총 15개 혐의를 받은 바 있죠. 뭐 별반 차이가 없어요. 저 김 교수님 12개 혐의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죠. 그동안 뭐 법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때 인사청문회 과정, 또 셀프 청문회 과정, 그 외에도 진행됐던 논란에 대해서 가졌던 입장이 뭐였냐면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잘 모른다. 그렇죠. 이게 대부분 이제 부인이 알아서 한 거고 사모펀드도 잘 모른다. 입시 관련된 비리도 잘 모른다. 사모펀드 처음 들어봤다. 네, 전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오늘 최종적으로 검찰이 이제 기소장을 낸 건데 여기에 지금 12개 혐의라고 하는 12개 혐의. 뭐 숫자가 많은 것도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지금 아까 우리 김민지 기자 이야기했습니다만 대부분 정경심 교수 부인이 갖고 있는 혐의와 대부분 연관돼서 공범 이상으로 거의 일심동체로 이 범죄 혐의에 다 가담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교집합.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그 거짓말이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너무 새빨간 거짓말 했구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어떤 느낌 받으셨어요? 지금 전직 법무장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직전의 법무장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무장관이 영어로는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라고 그래요. 정의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법무부 장관이에요. 정의. 그럼 과연 저스티스라고 하는 정의라고 하는 그 단어에 걸맞는 이 바로 직전에 법무장관이었던 사람이 저렇게 12개 혐의로 또 자기가 끝까지 부인했고 거짓말을 일관했던 내용들이 속속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기소가 됐다고 했을 때 저는 충격뿐만 아니라 국가적 저런 품격이 외국에서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때 법무부 장관을 했던 분인데. 그렇습니다. 미니스터 오브 저스티스라는 사람이 바로 직후에 내려오자마자 저런 식의 혐의로 기소장에 올려져서 재판을 받는다는 사실 이 자체만으로 저는 문재인 정권의 저는 국제적 망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단 총평을 좀 해봤어요. 오늘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12개 혐의를 받았다.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요. 자, 김민지 기자. 그 아들의 시험과 관련된 건데 우리 그동안 몰랐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오늘 검찰을 통해서 알려진 게 새롭게 있죠? 그렇습니다. 오늘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내용인데 이 내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떤 아들의 내용이길래요? 시험을 좀 대신 봐줬다 이런 내용인데 2016년에 아들 조모 씨가 미국 조지 워싱턴대에서 온라인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풀던 중에 아들로부터 시험 문제를 캡처해서 이제 건네받은 거예요. 그런 다음 조국 전 장관, 정경심 이 두 부부가 분담해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해당 과목은 A 학점을 받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조지 워싱턴대의 어떤 성적 사정 업무를 조국 정경심 부부가 방해했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몰랐던 내용입니다. 근데 조국 전 장관 정경심 교수가 본인 아들 시험을 사실상 대신 쳐준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은 대신 쳐줬고 학점 A 받았고. 글쎄요. 정 의원님 무슨 생각 드세요?
지금 조국 그 전 법무부 장관이 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교수 시절에 이걸 했다는 거예요. 아들 시험 문제를 받아가지고 본인이 답을 대신 써서 보내갖고 그 아들이 A 학점을 받았다는 A 거 학점.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아들이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A 학점을 받고 장학금을 받고 예. 또 졸업을 해서 어. 그 졸업장을 근거로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한 것으로 제가 알고 그 있습니다. 과정이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단순히 그러면 GW,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A학점 받은 거를 우리가 외국 대학에서 업무 방해한 거를 대한민국 법으로 이것을 재단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예. 결국은 그것으로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서울의 연세대학교 대학원을 들어갔다라는 것이고요. 예. 이게 법적인 문제 이전에 진짜 이거 국가망신이에요. 국가망신. 국가망신이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학교 교수다. 라고 하는 그 지위가 말해주는 상징성에 더해서 그 후에 민정수석도 하고 법무부 장관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도대체 이분이 얼마나 많은 좋은 얘기를 SNS를 통해서 날렸습니까? 예, 어려움이 자식한테 많습니다. 도대체 뭘 가르친 것인지. 그리고요, 미국은요, 지금 이거 아들 시험 문제를 받아서 부모가 써준 거잖아요. 미국에서는 과거에 그 학교에서 나온 시험 문제가 무엇이었다라는 거를 서로 공유해도 이걸 치팅으로 해가지고 전부 학교에 제적시켜요. 예. 이게 미국의 학제인데 이거는 우선 첫째 국가적인 망신이고 결과적으로 업무방해 맞습니다. 업무방해 맞다. 근데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정 의원님 말씀대로 2016년이면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교수 시절이죠. 아이들을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교수님께서 본인의 자식 시험 문제를 대신 받은 겁니다. 그것도 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학교 시험은. 그 아들은 A를 받았고 결국 연대 대학원에 진학을 했고. 이런 부분들은 근데 그분은 또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했고 실제 한때 또 법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박 의원님, 우리 국민들은 이런 뉴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만 할까요?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러니까 저게 아마 압수물 포렌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예. 검찰이 혐의를 잡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기소 항목에 포함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실제 저런 대리 시험을 쳤는지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가려지겠죠. 예. 보고, 또 법적으로는 과연 저게 이제 업무방해의 가능성이 있는지, 성립하는지, 왜냐하면 외국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건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조지 워싱턴대 어떤 입장도 지금 확인이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법률가가 아니어서 그 처벌 가능성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약에 저 사실이 있었다면 그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단 조국 전 장관 본인이 대학 교수 출신이고, 또 평생을 이제 학문을 하면서 법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걸 직업 삼아서 특히나. 법을 예. 가르친 분인데, 예. 물론 이게 뭐 큰 죄의식 없이 저런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겠죠. 다만 이제 검찰이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 어떤 보도에도 이런 게 나온 바가 없습니다. 처음 알려지는 내용이죠? 처음 알려진 내용이고, 예. 또 저게 이제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도 다소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이제 그 공소장에 끼워 넣어서 이렇게 이제 언론에 보도되게 된 것은 일정한 의도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 조국 전 장관이 저지른 여러 가지 그 행위의 파렴치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한 의도도 일정하게 깔려 있는 것 같고, 예. 이에 대해서 뭐 본인의 항변이나 뭐 어떤 또 그 반론이나 이런 것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저게 사실인지, 제가 보기에는 증거물 압수수색 이외에는 저게 나올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검찰은 저런 사실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 저 뭐 사실 여부는 이제 재판을 통해서 가려지게 되겠죠. 자, 어쨌든 저 부분은 그러한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이 조국 전 장관이 받는 12개 혐의 중에 뇌물수수 혐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뇌물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민감해요. 뇌물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받기 때문이죠. 우선 김민지 기자, 조 전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딸이 받았던 장학금 때문입니다. 장학금. 조국 사태가 불거졌던 당시에 이 딸 장학금 얘기가 굉장히 여러 번 나왔었는데요. 조국 전 장관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발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먼저 목소리 듣고 오시죠. 이미 부산대 의전원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 장학금의 지급에 전혀 불법이 없었다라는 점을 발표했다는 걸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학금 지급에 불법이 없었다라고 했지만요. 검찰은 조민 씨가 받았던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습니다. 예. 조민 씨는 부산대 의전원에서 총 6학기 연속 1,200만 원 정도를 장학금으로 받았거든요. 그랬죠. 그 네. 중에 전부가 아니라 600만 원에 대해서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왜 그래요? 이때는 조국 민정수석 재직 당시 받은 장학금만 이렇게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딸 조민 씨가 의전원 1학년 때 지도교수를 담당했던 노환중 교수가 있거든요. 그랬죠. 이 노 교수가 조민 씨를 장학금 대상자로 선정하기도 했는데 검찰의 판단은 이겁니다. 조국 민정수석 당시에 노 교수를 부산대 병원장 임명 과정에서 뭔가 조국 수석이 영향력을 준 것 아니냐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돈의 액수는 중요치 않아요. 물론 더 많은 뇌물을 받았다면 더 크게 비난을 받겠죠. 그렇지만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뇌물이라는 건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히나 법무장관을 하고자 했던 분이고 법무장관을 한때 하신 분이니까. 근데 본인 딸 장학금과 관련해서도 지금 600만 원에 대해서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참 이것도 좀 충격적이네요. 만약 검찰이 그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장학금 받은 것만 지금 따로 뇌물로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뭔가 입증할 자신감이 있으니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1,200만 원 전체를 한 게 아니고 당시 민정수석 맞아요. 당시에 했던 것만 액수를 지금 뇌물로 했기 때문에 부산대 병원장 임명 과정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영향력 행사했다고 보는데 이게 또 말이 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 민정수석은 인사를 검증하는 자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산대는 국립대학입니다. 교육부 산하입니다.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장 정도의 기관장이면 사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부산대 병원장 자리에 임명되는 것을 과정에서 쳐다볼 때 민정수석 당시 였던 조국 수석이 내 딸에 대해서 유급을 계속 했는데도 네. 장학금을 챙겨준 사람이 당시 노 교수였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인사검증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특혜라든지 아니면 뭔가 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바로 이제 그런 점들을 아마 검찰은 600만 원을 걸어서 뇌물죄로 생각을 한 것 같고요. 아하. 저것도 물론 이제 재판부의 마지막 결론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검찰이 저렇게 했다는 것은 민정수석과 부산대 병원장 임명 사이에 일정한 정도의 보이지 않는 거래가 있었다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지 워싱턴 대학의 자기 아들의 시험을 다시 대신 쳐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아까 오늘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옹색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다를 겁니다. 옹색한 예. 정도가 아니라요. 굉장히 파렴치한 겁니다. 파렴치한 그러니까 것이다. 물론 그 죄질이 어느 정도인지는 볼 수 없습니다만 요즘에 세상에 대리시험만큼 정말 부정스러운 게 없는 거거든요. 학교에서도 대리시험에 대해서는 정말 엄중하게 이 단호한 조치를 취합니다. 만약에 교수님께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는데 예. 대리시험 누가 치거나 이러면 그거 적발 즉시요. 예. 무조건 F뿐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한 1년 정도는 시험을 다시 칠 수 없게 아니, 만들어요. 응시 자격을 안 줘버린다. 그럼요. 이게 굉장히 중한 범죄예요. 학교 안에서는. 예. 그리고 그 대리시험을 통해서 조지 워싱턴 대학을 졸업시킬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그걸 통해 가지고 자기 딸과 아들의 입시 관련해서는 표창장 위조라든지 많은 공문서를 위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위조해서 입학을 시키고 자기가 대신 쳐줘서 학생 그 학점을 유지해주고 이게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스티스라고 불리는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입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 얼마나 조국 전 장관이 교수 시절부터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했습니까? 하하. 그러니까 이건 죄의 중한 범죄를 떠나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해도 너무한다. 예. 도대체 저 사람 머릿속에는 죄의식이 있는 것인가? 이런 좀 우려까지 좀 듭니다. 좀 전 그래픽 다시 한번 잠깐 봅시다. 예. 좀 시간 걸리더라도 다시 좀 넣어주세요. 아니요. 저 뇌물로 판단 그래픽. 예, 그거요. 자, 이게 이런 거죠. 자, 검찰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김 교수님의 말씀을 잠깐 주셨지만. 그때 조민이 6학기 연속 200만 원씩 6학기면 2, 6, 12, 1200만 원을 받잖아요. 그때 조민의 지도 교수는 노환중 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은 오케이. 자, 조민이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고 대신에 600만 원 그 부분만 이제 민정수석 당시에 받았다 해서 600만 원만 뇌물수수를 건 건데 그러면은 조민이 그 장학금을 노환중으로부터 받는 대가로 조국은 노환중한테 노환중 교수가 그때 부산대 병원장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조국은 그 대가로 이 노환중을 부산대 병원장 시켜준 거 아니야? 야, 이거 뇌물 아니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학금을 말이에요. 누구 자리를 주고 이런 서로의 대가성으로 지금 주고받았다 이런 건데 만에 하나 저게
물론 검찰의 판단은 저런 것인데 저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의 아들, 딸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컸던 게 뭡니까? 인턴 증명서 그거 다 죄다 뭐 위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였잖아요. 먼저 조 전 장관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관련 서류를 제가 만들었다는 오늘 보도는 정말 악의적입니다. 공인으로서 여러 과장 보도를 감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참기가 어렵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뭐 인턴과 관련해서 강하게 부인을 해왔던 조국 전 장관,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국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가요, 대략 이렇습니다. 딸 관련된 거예요, 조민. 조민 씨가 2013년 6월에 서울대 의전원에 그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데, 그때 조국 전 장관이 그 조민이 위조 서류를 제출할 때 다 관여했다. 검찰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 관련 한번 볼까요? 이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서 한영 외국어 고등학교에 제출하는데 거기에도 아버지인 조국 전 장관이 다 지금 관여가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 등의 조국 개입 판단. 검찰의 판단은 이렇다는 거예요, 정 의원님.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발급해준 그 인턴 활동 증명서하고 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들이 제출한 그 증명서가 다르다는 거 아닙니까? 하하. 그런데 실제로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의 컴퓨터에서 그 드래프트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지금 그 검찰이 그 딸인 조민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제출한 인턴 증명서, 그리고 아들이 소위 그 한영 외고에 제출한 인턴 증명서만 제시한 이유는 예. 결국은 이 공문서 위조의 공소시효 때문에 이 두 개를 이제 그 검찰에서 요번에 그 기소하면서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동안 정경심, 부인 정경심과 조국, 정경심이 15개의 건으로 기소가 되고 조국 전 법무장관이 12개라 그랬는데 특히 다른 문서는 모르겠는데 서울대 인권법센터 문서는 정경심이 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러다 서울대 보니까 교수가 조국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증거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포함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김태호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오늘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이 서울중앙지검이요, 조국을 정경심과 공범으로 인정해서 불구속 기소를 한다면 죄명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요, 조국이 불구속 기소돼가지고 검찰이 그동안 밝히지 못했던 내용이 언론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조국이 언론으로부터 막 두들기 맞으면요, 세상에 이렇게 나쁜 조국을 구속영장을 기각시켰다는 거야? 뭐 이런 말들이 분명히 여기저기서 튀어나올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욕을 먹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앙지검 사건으로 조국이 불구속 기소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구속 기소가 아니고 불구속 기소여도 나름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게 김태호 전 특감반원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신분이요,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지냈죠. 2년 이상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됐고 논란 끝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강행했죠. 30일 조금 넘게 법무장관을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피의자 신분이 됐고요. 오늘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조 전 장관의 신분은 피고인 신분이 됐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요. 조국, 검찰 수사 착수 126일 만에 피고인 신분이 된 겁니다.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넉 달 이상 동안 대한민국은 두동강이 났습니다. 조국 전 장관 한 사람 때문에 말이죠. 자, 오늘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한 것과 관련해서 김민지 기자 궁금한 것은 조국 전 장관 측의 뭐 입장이나 이런 게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의 어떤 수사 내용, 기소 내용에 대해서요, 뭐 무죄다, 아니다, 뭐 이렇게 부인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좀 격앙된 반응이었는데요. 내용 많아요. 이번 네. 기소, 이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허구다. 기소다라고 깎아내리면서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뭐 했던 이야기를 좀 빗대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하는 그런 수사를 벌이고 억지 기소를 했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이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뭐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고 혐의는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말이에요.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한 공소장이 제가 아까 어느 기사 보니까 한 58페이지 정도 분량이 된다고 하는데 그 58페이지 분량 전체 내용을 지금 조 전 장관 측에서는 100% 다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검찰이 제대로 본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이거는 검찰이 허구이고요. 상상의 지금 소설이고요. 인디언 기우제식의 수사고요. 이게 이제 조 전 장관 측의 반응입니다. 박 의원님 뭐 당연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 전에 그 검찰 소환 수사 단계에서 조국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일관되게 행사를 그랬죠.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의 수사를 조국 전 장관과 이 변호인단에서는 이게 수사라기보다 일종의 정치적 올감이다. 응해봐야 검찰은 뻔한 결론을 내놓고 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 뭐 진술을 하거나 수사에 응할수록 오히려 그 올가미에 갇히게 된다 이런 판단을 하고 수사에 임했던 것 같고요. 예. 이번에 이제 공소장이 정식으로 제출된 이후에 나온 변호인단의 입장도 뭐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법원에 가서 결국에는 이제 이 진실을 가려보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검찰 측과 이 변호인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이 되고 예. 사실은 검찰이 그동안에 언론을 통해서 얘기했던 거의 모든 혐의를 다 기소를 했어요. 웅농학원 관련돼서 지금 동생이 구속돼 있는 사건 정도를 제외해 놓고 예. 근데 그 모든 그 사건들에 대해서 과연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건 지켜봐야죠. 뇌물죄만 예, 하더라도 이런 거죠. 그 부산의전원 장학금이 부산대 병원 원장으로 가는 거에 대한 이 대가성 아니냐, 대가성 뇌물이라면 예. 그 대가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가성을 추정해가지고는 그게 법원에 가서 검찰이 입증 책임을 다 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과연 예. 그 600만 원이 부산대 병원장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이었을까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커서 예. 저는 이번에 이제 공소장을 제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언론에 소개된 그 혐의 내용들로 봤을 때 과연 검찰이 전부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 하에서 공소장을 제출을 한 건지 아니면 일단 다 기소하고 보자. 일단 기소하고 이런 보자? 판단에 의해서 한 건지 이건 좀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김칠준 변호사 얘기를 지금 저희가 입장을 전해드린 거예요. 조 전 장관 측의 변호인. 이런 거예요. 얼마 전에 조국 전 장관 외 유재수 감찰무마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잖아요. 그때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도한 수석 명의로. 아니 검찰이 이게 무리하게 지금 수사했다라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보세요. 이거 기각됐잖아요.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이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서도 윤도한 수석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면서요? 네, 입장을 또 냈습니다. 뭐 검찰 수사가 옹색했다, 뭐 이런 거친 표현까지 썼는데요. 봅시다. 윤도한 수석,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지만 결과가 옹색했다. 의도마저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였다. 이렇게 좀 깎아내리는 발언을 했고요. 검찰에 대한 신뢰에 흠집이 났다. 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국의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거니까 앞으로 더 이상 검찰은 언론 플레이 하지 마세요라고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굉장히 센 어딩이에요. 검찰 이거 수사 결과가 너무 옹색합니다. 검찰 이제 국민 신뢰에 흠집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유무죄는 법원에서 판단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언론 플레이 하지 마세요. 피의사실 공표 같은 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거죠. 검찰 겨냥한 청와대.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그러니까 옹색하다는 표현을 무슨 의미를 갖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미뤄 짐작하기로는. 자기 아들 시험 대신 봐주고 좀 위조해서 좀 그 서류 조작해가지고 입시 좀 넣고 이게 무슨 큰 죄냐. 이런 식의 저는 판단 같은데 물론 중형의 어떤 가능성을 중대성을 따진다면 사형이나 무슨 무기징역 받을 정도의 죄는 아니죠. 그래서 이게 옹색하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까지 무슨 이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엮어 가지고 기소를 하냐 이런 식의 만약에 판단 때문에 저 옹색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한다면 정말 저 청와대 지금 이 정세 인식이 너무 아니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저게 무슨 사형이나 무기징역 정도의 중대 범죄는 아니지만 조국이라는 사람이 갖는 한국 정치, 특히 문재인 정권화에서 상징성과 상징 자본의 의미가 있어요. 아하. 가장 먼저 입만 열면 그동안 수도 없이 정의, 공정, 진실 이런 걸 이야기해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을 죄는 아니지만 자식의 시험을 대리 쳐주고 서류를 유조하고 조작해가지고 입시에 내가지고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서로 대가성으로 교환해가지고 어떤 자리를 보장하는데 특혜를 준다든가. 예. 그 다음에 공직자가 가질 수 없는 건데 사모펀드가 또 그 관련된 주식을 차명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걸 위반했다든가. 이런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옹색하다는 식으로 검찰 수사가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막 비판했던데 저건 태산명동의 서일필이 아니라요. 조국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이른바 진보 진영의 민낯이 완전히 까진 거예요. 아니, 완전히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보라는 이름으로 정말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했나? 너무 허망한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생각 때문에 옹색이 아니라 좀 제가 볼 때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충격적인 내용이요? 옹색이 아니라 충격적인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저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건 가족비리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4개월 동안의 결론을 지금 검찰이 낸 겁니다. 이 다음 또 뭐가 있지 않습니까? 감찰 무마도 있고, 청와대 선거계획 이건 중대 범죄입니다. 민주주의 국기를 흔드는 범죄예요. 이게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만약에 거기에 조국 전 장관이 관련돼 가지고 피고인이 돼서 유죄 판결 받으면 어떡할 겁니까? 저는 청와대가 저렇게 제가 볼 때 오만한 생각을 하는 이유를 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발 저럴 때는 청와대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다. 정 의원님 한 말씀 하시겠어요? 저 간단하게 제가 놀란 부분은요.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흠집이 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데 임명했죠. 어느 순간 이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완전히 적이 된 듯한 느낌의 날선 그런 논평이라고 보여지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정의롭게 뭐 수사하라고 한 것 같은데 이분이 과연 국민소통수석인가? 아니면 불통수석인가에 대해서 진짜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데다가 얼마 전에도 그랬죠. 그 동부지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죄가 소명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언론에다가는 죄질이 좋지 않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 내용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전혀 엉뚱한 논평을 해가지고 한 번 또 망신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청와대의 어떤 그 국민소통 수석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그 계기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 가족 일가 이제 수사를 받아왔고 결국 불구속 기소됐고 혐의는 12개였다. 뭐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아직 이 공소장이 아까 제가 50페이지가 넘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는 또 오픈이 되지 않은 무언가의 내용이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